문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CJ 도너스 캠프 청소년 문화 동아리. 이번 순서는 음악 부문 마스터 멘토 특강입니다. 음악 부문 멘티 멘토들을 위한 이번 마스터 멘토 특강은 그동안보다 좀 더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단순한 특강 형태가 아니라 공연을 곁들인 작은 음악회의 형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두 분 멘토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멘토님이신 정원영 교수님은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시며 지금은 호원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CJ 도너스 캠프 청소년 문화 동아리 음악 부문의 자랑스러운 마스터 멘토님이시고요. 또 함께 해주실 싱어송라이터 홍희상 님은요, 2013년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자작곡 봄화로 동상을 받으며 데뷔한 뒤 2019년 슈퍼밴드, 또 최근에는 2022년 불후의 명곡 등의 꾸준한 방송활동과 라디오, 유튜브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박수로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은 처음 만난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버클리의 후배이기도 하고 저를 이제 유재 음악경연대 또 이제 동상으로 또 뽑아주셨죠. 또까지. 네, 그리고 네. 그 CJ에서 오랫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튠업이라는 프로그램의 튠업 뮤지션이고요. 이번에 또 특별히 유재가요제 사회도 봐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TV에서도 많이 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래하시는 것, 컴피티션에서 노래하시는 것도 뵙고 사회 보시는 것도 보고, 네, 팬입니다. 아이고 저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인연이 깊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악 부문 친구들이 뮤지션으로 좀 필요한 건 어떤 역량인지, 또 어떻게 하면 두 분처럼 멋있는 음악인이 될 수 있는지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보고 있는 친구들 두 분께서는 나와 같은 시기에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되게 궁금하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두 분께서 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한창 친구들이 공부할 시기에 두 분께서는 음악과의 사랑에 빠지셨다고. 이 멘토님께서는 고3부터 라이브 클럽에서 밴드 생활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우리 홍희상님은 대학 시절에 이 학업해야 될 시기에 동아리 한 4-5개 정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좀 음악을 해야겠다. 이것이 내 길이다 하셨던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음대가 아닌 일반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음악도 좋고 또 사람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동아리도 막 많이 해보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끼리끼리 놀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만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막 음악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작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의 전공에 맞춰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돌아봤을 때,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취업해서 또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나, 아니면 지금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음악을 하면서 조금 돈을 벌려고 하는 거나, 뭐 돈의 액수 차이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 드는 것도 조금 다르고 이래서, 또 저희 때는 또 인식이 그때 저희 아마 교수님 때만큼보다는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왜 하냐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선택을 좀 편하게 했죠. 그럼 이거 해도 되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러면 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 내가 어렵게 지내진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르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뭘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어렵고, 왜냐면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계속 학업을 했다면 건축과 이런 데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의 취업 얘기를 들으니까 뭐 딱히 막 행복이라든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돈 받고 저렇게 힘들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러면 어차피 힘들 거면
이걸로 힘든 게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죠 저는. 즐거우면서 힘든 게 낫죠. 네, 네. 네. 이 순간만큼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이왕이면 꿈을 찾아가는 게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해주시는 표정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공감해주신 것 같고 멘토님께서도 진짜 막 행복하셔가지고 이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면서 아 내가 마이크 처음 잡았을 때도 되게 저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분의 첫 출발점도 좀 궁금한데 어떤 데뷔곡으로 또 어떤 무대를 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첫 무대라고 하는 건 아마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1 때였을 거예요. 그 축제, 그 학교 축제 중2 때부터 제가 그 스쿨 밴드를 하고 있어서 그게 첫 무대였고 프로페셔널리 그 처음 섰던 거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름아름 그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 무대에 놀러 갔다가 잠깐씩 섰고요. 데뷔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서 바로 이제 첫 앨범을 냈었어요. 밴드로. 예, 그게 첫 데뷔 앨범이고 또 그때 뭐 홍보하느라 뭐 이런저런 방송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사실 꽤나 흘렀을 텐데도 지금 연도를 제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럼에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데뷔 무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 우리 홍 이상님께서는 네. 어떻게 좀 데뷔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처음 노래를 불렀어요. 5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악이 막 계속 그냥 했죠. 왜냐면은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고 크면서 이제 좀 멋있는 형들이라고 느껴지는 게 다 뭔가 음악을 하는 형들이었고 그래서 또 따라서 기타도 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아 나도 노래를 쓰고 싶다 해서 노래를 쓰고 이런 과정이 쭉 자연스럽게 있었고 그래서 데뷔라고 말하기가 조금 저는 어색한 게 요즘 시대가 사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결국에는 요즘에는 음원 하나 내면 그럼 시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버클리를 갔다 와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홍대에 있는 오픈 마이크를 시작을 했어요. 오픈 마이크 여기저기 따라서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앞으로 내가 또 이런 걸 해야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음원을 한두 개씩 내고 그러다 보니 유지아를 넣어보고 싶네 이러면서 이제 넣고 한 몇 번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 과정들이 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유지아 음악 경연대회까지 가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공식적인 데뷔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때 이제 불렀던 곡이 보마라는 곡이었고 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혹시 보마라는 곡은 어떻게 하다가 좀 이 곡으로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곡을 만들어야겠다 하신 거예요? 보마 원래 유지아를 생각하고 쓰진 않았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쓴 곡이 됐는데 그냥 보잖아요. 내가 이제 유지아 음악 경연대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랑할 만한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연대회라는 건 결국 어떠한 퍼포먼스가 또 필요하고 그러면은 그걸 가장 잘 보여줄 곡이 뭐냐를 혼자서 이제 추리다 보니 보마가 제일 괜찮겠다 해서 보마를 냈죠. 네, 그 보마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무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날씨도 참 좋은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댈 사랑합니다 한순간의 표현들보다 영원할 우리 맘을 보며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대의 마음이 되어가 솔솔 부는 봄바람이 그 마음을 담고서 너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바람이 내 몸을 감싸듯 이슬이 나뭇잎 적시듯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하듯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듯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대의 마음이 되어가 솔솔 부는 봄바람이 그 마음을 담고서 너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나의 봄이 돼준 당신께 고마워요 나의 봄에. 사랑해도 될까요? 날씨도 참 좋은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댈 사랑합니다. 넌 내 위에 있는 구름처럼 바람을 따라가는 인구름 나도 그 바람을 따라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바람 라라라라라 맑은 하늘을 보며 보이는 내 맘 사이사이로 난 너와 다른 검은 구름 그러기에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그 빛을 가리기엔 난 너무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아. 라라라라라 맑은 하늘을 보며 보이는
네, 저희 멘토님께서는 1993년에 첫 앨범 가버린 날들 발매하시고 작년에 또 8집까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해 오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올해가 딱 30년 차 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세월 함께 해온 시간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다 그렇겠지만 뮤지션들이 자기가 노래를 불렀던 곡을 썼던 간에 그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앨범으로 내서 음원으로 나왔을 때 약간 딸은 없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느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앨범이었던 그 가브린 날드 앨범과 4집 Are You Happy라는 앨범이 있어요. 행복하니 이런 건데 그 앨범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데뷔 앨범과 데뷔 곡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좀 눈에 띄는 게 소속이 그 밴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원영 네. 밴드가 있던데 네.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밴드를 여러 번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했었던 게 긱스라는 밴드와 그다음에 정원영 밴드가 있는데 정원영 밴드가 저희 학교 제가 소속돼 있던 학교 학생들이랑 늘 같이 했었던 그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저희 밴드를 거쳐갔어요. 예. 좀 학생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좀 의미 있는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의미인데요.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뭔가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프로페셔널들과 뭘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급하게 다 뭐를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랑 하게 되면은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새로운 사운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정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랑이 애정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는데요. 말씀대로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이시잖아요. 학교 지금 있는 곳 외에도 또 내노라 하는 대학들에서 학생들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교육자로 계시면서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뮤지션이 되더라 하는 친구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입시 때 보면은 그 약간 그 실기 같은 게 부족한데 어떤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럼 물어봐요. 어떤 음악을 듣고 자랐는지. 그러면은 거의 뭐냐면은 주변에 음악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형이나 누나나 뭐 삼촌이나 그래서 그들 때문에 되게 건강하고 되게 중요한 음악들을 들어왔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들을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자라온 친구들은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 기술적인 게 없더라도 뭔가 음악 안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금방 느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인 것들만으로 이렇게 해왔던 친구들은 그게 계속 그냥 거기서 머물고 어떤 음악적인 배경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게 금방 느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 보고 계신 이 학생들이 다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음악을 많이 그리고 그 음악 중에서도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음악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코어 음악들을 듣고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팁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듣고 또 그 음악이 있는 환경에 좀 놓이면 또 어릴 때부터 좋은 에너지를 가진 또 가능성 있는 뮤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홍이삭님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에서 기존에 있던 전공 포기하고 새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꿈에 조금 흔들리는 순간에 믿음과 확신을 줬던 어떤 생각이나 특별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살지만 이제 언제까지 또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건데 그냥 그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왜 여름에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가면 물이 진짜 차갑잖아요.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결국 초이스는 내가 좋든 싫든 일단 몸을 던져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거나 저는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봐야 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이러면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모르고 가는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저의 선택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답답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몸을 빨리 내던져 봤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들었고 재밌는 거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도 살지만 일단 내가 선택했으니 계속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또 주변에서 오히려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막 장문의 연락이 와요. 이사가 나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너의 하고 싶은 거 해. 그래가지고 그 웃긴 거죠. 그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면서 당장에는 그것이 내가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까? 그냥 내가 선택해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포기의 가치보다 더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죠. 네. 뭘 선택해도 후회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또 뭘 선택해도 거기 안에서 분명히 또 찾을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지 않나. 너무 모험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맞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좀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그런 도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대중들에게 아티스트들이 좀 소개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또 경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아까 두 분께서도 CJ 문화재단 튠업이라는 프로젝트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이런 튠업과 같은 다양한 좀 프로젝트에 심사활동 하고 계신데 후배 뮤지션들 좀 지원하고 하시면서 지금 직접 선발한 뮤지션인 우리 홍희상님 함께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 이제 후배 뮤지션들의 행보를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그 중에서 유달리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특별한 뮤지션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상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 스팅, 그 뮤지션 스팅이 그 버클리에 와서 아마 명예박사 받을 때 했던 그 연설문 굉장히 유명해요. 그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인사말이 이거였거든요. 안녕 미래의 실업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수백 명 앞에서 노래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동네 자기 로컬에서 클럽서 몇 명 앉혀놓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집에서 고양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를 하던 고양이 앞에서 노래를 하던 음악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 뭐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는데 음악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음악을 우리가 관심에 갖게 되고 자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서 뭔가 자기의 얘기를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음악의 길은 너무 험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유상님은 잘 되어서 저도 그렇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음악이 결코 다 해주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너가 살아가는데 어떤 기쁨을 줄 것인 건 분명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 뭐였죠? 네, 조금 인상 깊은 뮤지션도 있으셨는지 심사 여러 군데 다니시고 하시면서 그 튜너 뮤지션들도 유자 가요제 출신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랫동안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랫동안은 이란 뜻은 그래야지 아마 좀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틴업 뮤지션도 그렇고 유재하 뮤지션들도 그렇고 거기에 헌발이 되면은 CJ 문화재단에서 음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도움을 드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챙겨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틴업 뮤지션이라면 저는 매년 곡 써서 음원 발표하고 공연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회가 많으니 일단 이거는 약간 그 틴업 뮤지션이나 유재하 가요제 뮤지션한테만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늘 해요.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안 체어샷, 그다음에 데이먼 시어, 일레인, 새소년, 너무너무 좋은 뮤지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소리를 내어주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또 현실적인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해주셔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홍 이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시면서 데뷔를 하셨고, 또 CJ 문화재단의 음악 지원 사업 튠업의 22기 뮤지션으로 선정되셨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을 발굴하는 이 튠업 무려 92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경쟁률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엄청나네요. 정말 아, 엄청난 경쟁률인데 아마 이 홍이상님이 롤모델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경연 혹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너무 사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약간 날 것이어도 자기 것이 있느냐가 일단은 제일 큰 것 같고, 모든 건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뚝심 있게 한 가지의 분위기를 잘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로서 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은 그러면 이 매력이 결국에 경연이라는 것은 무대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그러니까 노래를 되게 잘 부르고 연주를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경연이니까 말씀하신 테크닉이 좀 따라와줘야 된다, 실력이 따라와줘야 된다. 물론 기본적인 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실력은 어느 정도 채워지더라도 그 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밖으로까지 듣는 사람한테까지만 올 수 있다면 노래를 엄청 잘 부를 필요도 없고 기술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거기서 오는 메시지가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좋다고 인기가 많아지고 뭐 실력이 좋다고 뭐 잘 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고양이 앞에서 부르더라도 그것이 나로서 투영이 되느냐가 승패를 크게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듣다 보니 궁금해서요. 보는 친구들이 그럼 나다움은 나를 투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움은 어떻게 찾을 수 나다움이요? 있을까요? 네. 되게 어렵네요. 저는 좀 그냥 좀 웃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제가 유재하 음악 경연에서 제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자신감 있어야죠. 제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정도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되지 막 이 정도 약간의 그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동상을 받았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그게 결국에 내가 노래를 뭐 엄청 더 잘 부른다 해서 필요한 건 아니구나. 결국에 듣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걸 듣는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고, 그 맥락에서 나다움의 시작은 저는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무엇이냐를 인지하는 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가 나면 보통 저희가 화를 내면 누군가한테 화를 풀려고 해요.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는구나를 아는 것.
내가 이게 좋구나라는 아는 것, 그래야 그 다음 얘기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 예. 그 취향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취향을 우리가 여러 개 요거 중에 만약에 정할 수 있다면은 진짜 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취향을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경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를 별로 못 가지고서 자라고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자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어른들이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나라가 그저 무료로 뭐 학기마다 무슨 연극을 보여주게 한다거나 뮤지컬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CJ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요. 저도 꼭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또 기결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난 무대를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겠어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심사 때 연주하셨던 곡이 또 어떤 곡이었는지 왜 그 곡을 선택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튠업 심사 때는 별 같아서라는 노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랑 튠업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튠업이 뭔가 조금 더 뭐랄까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전략은 나름 약간 좀 대중적인 어떤 맥락과 홍익사에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장 잘 섞을 수 있는 교집합이 맞습니다. 뭔가 맞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별 같아서라는 곡을 선택을 했죠. 네,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 원한 대로 흘러가는 얘긴 없는가 봐 오늘도 방에 앉아 나를 보본다 아픈 시간에 내 삶을 바라보며 지난 흔적 속 풍경이 문득 떠올라 깊숙이 숨어있는 무심하게 지났던 잊혀져가는 어제는 반짝이는 별 같아서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빛나 빠른 기억 위에 쌓인 먼지를 덜어내며 지난 흔적 속 풍경이 문득 떠올라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나와 마주한다 잊혀져가는 어제는 반짝이는 별 같아서 밤이 깊어질 때 더욱 흘러가는 시간 돌이켜보면 너를 위한 의미가 되고 헤매는 수많은 별들이 제 위치를 찾듯이 잊혀져가는 어제는
반짝이는 별 같아서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밤이 깊어질 때 더욱 빛나. 우리 청소년 문화 동아리 멘티 친구들이 지금 모두 자신들의 곡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창작이라는 단어가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만족을 하더라도 이걸 대중들이 좋아해 줄까 걱정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고민들은 또 두 분께서 수도 없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이 창작하실 때 영감을 좀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저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다 왔습니다. 늘 고민하게 되는. 내년에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 어떤 추억에 관한 것들 우리가 떠올릴 때 글을 쓰듯이 음악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추억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영화 보고 나왔을 때 빨리 저 영화에 대한 걸 써야지. 그다음에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을 읽었을 때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세월호 일도 그렇고 최근에 이태원 일도 그렇고 그런 일 있을 때 그거를 어디다가 담아내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세월호 때 같이 특히 그랬는데 그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것들 쓰게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저에게 있어서의 영감은 약간 그 항아리 같은 느낌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채우잖아요. 항아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이는데, 그게 다 차서 이렇게 조금 물이 딱 넘치는 그 몇 방울이 결국 영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찾느냐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책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어떤 삶에서도 볼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감정이 좀 차면 그럼 그거 자체가 좀 영감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감정이 딱 찼을 때 이 영감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음악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그 보편적으로 그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그 시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음악들이 습작이라는 데서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저런 습작을 쓰다가 그게 결국에 완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습작을 꼭 8마디가 됐던 4마디가 됐던 자기 생각을 담은 멜로디나 글을 쓰자.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완성시켜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어떤 생각이 나면은 8마디 해놓고 치워버려요. 그랬다가 또 어떤 날 비가 내리면 다시 꺼내서 그 다음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꼭 이렇게 몇 명 앞에서라도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습작을 많이 해서 어머니가 됐던 동생이 됐던 계속 조금씩 들려줬을 때, 그리고서 그게 차츰차츰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습작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좋은 습작을 쓰기 위해서는 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까 똑같은 얘기였는데 취향 얘기도 하셨고 등등등등. 네. 말씀하신 대로 습작이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면 약간 이제 판단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요거는 좀 아니었나 보다. 아, 요건 되게 좋은가 보다라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전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깊이가 좀 더 있고, 저는 노래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노래를 더 많이 불렀을 때에 좀 편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단어 만약에 가사를 먼저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단어마다 어울리는 그런 운율이 있듯이 멜로디가 좀 껴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어울리지는 멜로디가 분명히 어디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말하듯이 내가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들을 즉흥적으로 그냥 불러보기도 하고 가사랑 같이, 그러면은 저희가 말을 할 때 멜로디도 본능적으로 좀 나와보기도 하고, 그런 약간 재밌는 놀이 가볍게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결국에는 좀 꾸준히 습작도 해보고 실제로 말로 뱉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수정하고 다시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으신다고 했는데 그 영감들이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단 그 이제 추억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이 예배당 가던 길이라는 곡인데, 그거는 그 할머니랑 같이 그 미취학 때 5살 뭐 이랬을 때 할머니 손잡고, 그때는 할머니들이 교회라고 안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그 느낌을 썼고요. 두 번째는 봄 타령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그 곡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게 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썼던 곡이고, 세 번째는 그 가조 이시고우라라는 그 일본 작가가 노벨 문학상 몇 년 전에 탔는데, 그 나를 떠나지 마라는 그 네버 렛미고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서 썼던 곡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거에 감동을 받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이 살짝 넘쳤을 때, 예, 예, 그런 약간 트리거를 당겨주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랬을 때 그런 곡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감을 받으셨던 곡 무대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이상님께서는 참가자 입장에서 팁을 주셨는데 반대로 우리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당연히 뭐 개성도 있어야 되고 좋은 소리를 내야 될 것이며 네, 어느 정도 기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환경이 마련돼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좋은 기술과 좋은 개성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와, 저 친구는 음악 안에 들어가 있구나.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도 혼자 음악 잘하겠구나 싶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우리가 좀 더 같이 지내면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사실은 그 입시 볼 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썩 훌륭하지 않은 가창이었고 예, 썩 훌륭하지 않은 그런 그 무대 매너였는데 그냥 음악을 하는 친구군 예, 이런 느낌이 와서 그 친구와 같이 지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 그 컴피티션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다 어느 정도 다 하지만 음악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친구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마음 그대로 집중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강을 보고 있을 우리 청소년 문화동아리 음악 부문의 멘토, 멘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는 참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불안정감이 주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삶이 주는 분명히 음악이 저는 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왜 이렇지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낮은 자존감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고 힘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 더 잘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때는 이런 노래를 썼었네, 좋은 노래를 썼었고 뭐 이런 말들을 했었구나라는 성장과 같이 음악을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오래오래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마스터 멘토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셨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회가 경쟁으로 되어 간지 오래돼요. 네, 오래됐고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부탁하는 게 쉬자, 놀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그쪽에 경쟁하다가 와서 피폐해지는 그런 걸 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다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 이 즐거움이 없으면은 이게 오래 못 가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잘 못 받았지만 즐거움 때문에 음악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음악으로 그건 듣는 것도 있고 뭐 습작 만들어서 뭐 공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서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은 하나 둘 음악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면서 즐겁게 음악하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음악이 꼭 학교 가는 게 다가 아니고 꼭 음악인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음악을 하겠다는 목표로 먼저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정원용 마스터 멘토님 그리고 홍이상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강도 멘토 멘티 친구들에게 더 큰 자양분이 되고 또 꿈을 향해 한 발 더 내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멘토 특강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홍이상님께서 준비해주신 스페셜 무대로 마치겠습니다. 홍이상님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신 곡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두 곡
곡인데요. 하나는 소년이란 곡입니다. 윤동주님의 시에 그냥 멜로디만 살짝 얹혔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듯이 뭔가 곡을 하나 써서 이렇게 한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제가 최근에 발매한 있을게라는 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터 멘토님, 홍희상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히 계세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난 나를 버릴게. 너의 어둠이 나를 핥혀도 온전한 널 볼 수 있을 때 널 안을 수 있을까. 내게 말했던 끝없는 이 밤 끝에 서 있고 싶은 내 맘. 너에게 작은 의미조차 없는 나는
나 서 있을게 언제나 너를 기다릴게 See I'll be with you 시들어버린 내 손끝에 널 잡을 수 있게 널 바라볼게 내 모든 위로는 너의 슬픔에 흩어져 날 잃어버릴까 숨이 막혀와 너의 뒤에 나 서 있을게 언제나 너를 기다릴게 See I'll be with you 시들어버린 내 손끝에 널 잡을 수 있게 널 바라볼게 이 밤에 숨긴 아픔들도 꺼내지 못한 기억들 다 내가 안을게 See I'll be there for your night 나 서 있을게 너의 이유가 되어줄게 See I'll be with you 긴 밤의 끝에